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완전히 새로운 신개념 무기인 레이저 무기의 장착을 확정지었으며 현재 레이저 블록1의 개발이 완료가 되어 양산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레이저 무기 기술력을 주도하는 한화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레이저 무기의 한국형인 국산화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국방정보본부에서 해당 무기를 2035년까지 공개해 본격적인 가동 소식을 알렸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넘어 6세대 전투기의 개발 전망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6세대 전투기 도입 전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방식을 공식 채택했으며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은 더욱 신속하게 KF-21 전투기의 단계적 증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가 초속 33만 km의 속도의 신기술로 접근해 전투기를 순식간에 격추시켜 북한에서 내려오는 드론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으며 지구상 중력에 영향 없이 레이저는 직진하므로 운동 역학적 탄도 계산이 불필요해 공중에서 수십 킬로미터 직경 10cm 표적을 요격하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레이저 무기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운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며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를 6세대 전투기로 강화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 체계에 관한 계획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공중 전투에서 5세대 이하 전투기는 광속 특성을 갖는 레이저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의 적수가 되지 않으며 6세대 전투기는 4.5세대 이하 전투기를 레이더 탐지 후 최신형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 곧바로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인 ADD 측에서도 전투기에 장착한 레이저 무기가 미래 공중 전투에서 핵심이라 할 만큼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노출된 적군의 군사시설과 전투기를 레이저를 통해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고 적군의 미사일이 발사된 경우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 상승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해지므로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됩니다. 국방부는 KF-21 전투기 레이저 장착을 위한 연구에 더욱 속도를 올려 2035년 예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레이저 무기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어 세계 군사 1위인 미국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레이저 기술 격차가 크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에 관한 무기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나라들은 상당한 기술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레이저 무기에 많은 인력 투자와 예산 금액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레이저 발진기는 빔을 발생시키는 장비로 레이저 무기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하고 사정 거리도 능가시킬 수 있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 핵심 기술 장비는 기존 전투기들이 최근 북한에서 보낸 드론이나 소형 무인기 등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레이저 무기가 가진 가치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의 전장 시대를 맞아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고에너지 레이저 기술을 적용한 6세대 KF-21 전투기가 대표적인 사례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반도체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 위상을 절실히 드러내는 게 바로 K방산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무기체계를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려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도전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레이저 무기는 한화가 제작 계약을 곧바로 수주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의 여러 가지 부품들 중 가장 만들기 어렵고 으뜸 가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항공전자 장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는 약 30여 종의 장비들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전투기의 눈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아이리스-T 전투기 항전 장비가 스텔스 메릿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군사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인 카이에서는 레이저 트래커라는 또 다른 신기술을 적외선 추적 장치에 응용해 최대 30대에 가까운 적 전투기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련 기술에 대해 자신감을 밝혔는데요. 한국의 최첨단 전자장비 아이리스-T는 지난달 공개된 KF-21 시제기 제작 현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시제 4호기 출시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발언 이후 예상보다 빠른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스텔스 블록2의 개발 상황에 대하여 아이리스-2의 스텔스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완벽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되려면 기수와 중앙 동체 그리고 후방 동체가 최종 결합하여 온전한 스텔스 형상을 이루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아이리스-T 말고도 미사일과 엔진 등 다양한 장비들이 스텔스 형상을 이뤄야만 비로소 고성능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KF-21 블록2가 가능해집니다. 5세대 스텔스기를 바라보고 만들어진 KF-21의 항전장비 스텔스 매립식 아이리스-T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KF-21 블록2 스텔스 개발을 위한 스텔스 항전 장비 개발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최신식 아이리스-T가 성능을 발휘하려면 고도화된 데이터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자기술이 발전하며 아이리스-T의 능력은 최근에 들어서 비약적인 향상을 이뤄냈는데요. KF-21은 미군을 비롯해 서방권 군사강국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멀티롤 형태의 다목적 주력 전투기입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블록2의 경우 해외 외신 언론에서도 F-35의 대항마라고 불리며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는데, 많은 4.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봐도 뛰어난 고성능 전투기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엄청난 폭장량을 자랑합니다. 전투기에 최첨단 항전 장비까지 장착한다면 공중전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하지 않아도 압도적인 사거리와 화력으로 적 항공기를 순식간에 섬멸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형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의 표적은 주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 등이 포함되며, 무엇보다도 스텔스 아이리스-T 항전 장비는 적 전투기들이 주로 내뿜는 파장의 적외선만 골라서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개념 무기인 레이저와 6세대급 항전 장비가 결합되면 더 이상 KF-21 전투기의 대항마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전투기 연구진과 개발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